왕비의 비밀. 한 여인이 민족을 구한 이야기. 페르시아 제국의 화려한 왕궁. 황금빛 기둥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고 보석으로 장식된 벽면이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고 있습니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매끄러워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비춥니다. 이곳은 당시 세계 최강대국 페르시아의 심장부 수산 왕궁입니다. 하지만 이 화려함 뒤에는 한 여인의 위험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왕비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살아야 했던 여인. 그녀의 이름은 에스더였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2500년 전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한 여인의 용기가 어떻게 수십만 명의 목숨을 구했는지 그 숨막히는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기원전 483년 페르시아의 왕 아하수에로는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 역사상 가장 호화로운 잔치를 열었습니다. 180일. 무려 반년 동안 이어진 이 잔치에는 제국 전역에서 고관대작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산의 진미가 끊이지 않았고 최고급 포도주가 황금잔에 담겨 돌았습니다. 왕은 자신의 부와 권력을 마음껏 자랑했죠. 잔치의 마지막 날, 술에 취한 왕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가진 최고의 보물을 아직 보여주지 않았군. 그 보물은 바로 왕비 와스디였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제국 전체에 소문이 자자했죠. 왕은 내시들을 보내 왕비를 부르라고 명령했습니다. 왕관을 쓰고 모든 사람 앞에 나와 그 아름다움을 보이라고.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왕비께서 오시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순간 연회장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신하들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죠. 페르시아 제국에서 왕의 명령을 거역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왕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수백 명의 신하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왕비에게 거절당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왕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왕비를 폐위시켜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못하게 하라. 와스디는 하루아침에 왕비의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제국 전역에 퍼졌죠. 수산성의 유대인 거주지역. 이곳에는 바벨론 포로기를 겪은 후 페르시아에 정착한 유대인들이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모르드게라는 남자가 있었는데 그는 어린 사촌 동생을 딸처럼 키우고 있었습니다. 하다사야, 시장에 다녀올 테니 집에 있거라. 내 삼촌 하다사. 그것이 그녀의 본명이었습니다. 하지만 페르시아 사람들은 그녀를 에스더라고 불렀죠. 별처럼 아름답다는 의미였습니다. 에스더는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집안일을 돕고 모르드게가 가르쳐준 율법을 공부하고 때로는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하루를 보냈죠. 그러던 어느 날 온 성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왕이 새 왕비를 뽑는다고. 제국 전역에서 아름다운 처녀들을 모두 왕궁으로 데려간다는구먼. 우리 딸도 데려가는 건 아니겠지? 왕의 관리들이 각 지방을 돌며 젊고 아름다운 처녀들을 선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도 그 명단에 올랐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왕궁으로 보내기 전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에스더야, 한 가지만 약속해다오. 내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절대 말하지 마라. 내 출신을 묻거든 그저 모른다고 해라. 왜요, 삼촌?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이다. 지금은 그저 내 말을 따라다오. 에스더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작은 비밀이 훗날 얼마나 큰 의미를 갖게 될지를. 왕궁에 모인 처녀들은 수백 명이었습니다.
제국 각지에서 온 이 처녀들은 모두 저마다의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금발의 그리스 처녀, 검은 피부의 에티오피아 처녀, 붉은 머리의 스키타이 처녀. 에스더는 그들 사이에서 조용히 지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그녀에게 끌렸습니다. 에스더, 너는 뭔가 달라. 그래, 내가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져. 궁녀들을 관리하는 내시 헤게도 에스더를 특별히 여겼습니다. 그는 에스더에게 가장 좋은 방을 주고 7명의 시녀를 배정했으며 최고의 음식과 향품을 제공했습니다. 12개월. 왕 앞에 나가기까지 필요한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6개월은 몰약 기름으로, 6개월은 각종 향료로 몸을 가꿔야 했죠. 이 기간 동안 처녀들은 궁중 예절을 배우고 춤과 음악을 익히며 왕비가 되기 위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드디어 왕 앞에 나갈 차례가 되었을 때 다른 처녀들은 저마다 화려한 보석과 옷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달랐습니다. 헤게님, 무엇을 입고 가야 할까요? 에스더 양, 이것을 입으시죠. 화려하지 않지만 당신에게 가장 잘 어울릴 것입니다. 에스더는 헤게의 조언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날 밤 왕의 침소로 향하는 에스더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문이 열리고 그녀는 왕 앞에 섰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수많은 여인들을 보아왔지만 에스더를 본 순간 무언가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화려한 장신구 하나 없이도 빛나는 그녀의 모습. 겸손하면서도 당당한 자태. 무엇보다 그녀의 눈빛에는 진실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에스더입니다. 폐하. 에스더. 별이라는 뜻이군. 정말 이름처럼 빛나는구려. 당신은 어디서 왔소? 저는 이 성에서 자랐습니다. 폐하. 왕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과거가 무엇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으니까요. 내가 새 왕비를 찾았다. 에스더가 왕비가 된 후에도 모르드게는 매일 왕궁 문 앞을 서성였습니다. 비록 직접 만날 수는 없었지만 내시들을 통해 에스더의 안부를 확인했죠. 어느 날 모르드게는 왕궁 문에서 수상한 대화를 엿듣게 됩니다. 내일 밤이다. 왕이 침소에 들면. 알았다. 단검은 준비했나?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였습니다. 두네시가 왕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안 모르드게는 즉시 에스더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에스더는 왕에게 보고했습니다. 폐하 두네시가 폐하를 해하려 합니다. 누가 이것을 알려주었소? 왕궁 문에 있는 모르드게라는 사람입니다. 조사 결과 음모는 사실로 밝혀졌고 두네시는 처형되었습니다. 이 일은 왕의 실록에 기록되었지만 이상하게도 모르드게에게는 아무런 상도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이 일을 잊어버리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시간이 흘러 왕궁에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하만. 아각 족속 출신의 이 남자는 뛰어난 정치력으로 순식간에 최고 대신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왕은 그에게 막강한 권력을 주었고 모든 신하들은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하만 대감님 납시오. 왕궁 문이 열리고 하만이 지나갈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은 꼿꼿이 서 있었습니다. 모르드게였죠. 저자는 왜 절하지 않는가? 모르드게라는 유대인입니다. 대감. 유대인이라고. 하만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아각 족속과 유대인은 오래된 원수 관계였거든요. 게다가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다니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모욕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모르드게를 지켜본 하만의 분노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르드게 한 사람을 벌하는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모르드게만 죽인다고? 아니다. 이 기회에 유대인 전체를 없애버리자. 하만은 왕을 찾아갔습니다. 폐하 제국 안에 위험한 민족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그들은 자기들만의 법을 따르고 폐하의 법을 무시합니다. 그들을 그대로 두는 것은 제국의 안정을 해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모두 제거하신다면 제가 은 1만 달란트를 국고에 바치겠습니다. 1만 달란트. 그것은 제국 1년 세금의 절반이 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습니다. 왕은 고민할 필요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좋다. 내 인장 반지를 주겠다. 그대가 좋을 대로 하라. 하만은 제비를 뽑아 날짜를 정했습니다. 12월 13일. 그날 하루 동안 제국의 모든 유대인을 죽이라는 명령이 온 나라에 포고되었습니다. 안 돼. 안 돼. 수산성에 울려 퍼지는 통곡 소리. 모르드게는 옷을 찢고 베옷을 입은 채 거리에서 울부짖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두 집 밖으로 나와 하늘을 보며 울었습니다. 남자, 여자, 아이들까지. 12월 13일이 되면 모두 죽는다는 것입니다. 왕궁 깊숙한 곳에 있던 에스더는 처음에는 이 소식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시녀들이 모르드게의 이상한 행동을 전해주었죠. 왕비님, 모르드게님이 베옷을 입고 왕궁 문 앞에서 울고 계십니다. 에스더는 내시 하닥을 보내 무슨 일인지 알아보게 했습니다. 하닥이 가져온 것은 충격적인 소식과 함께 조서의 사본이었습니다. 모든 유대인을 죽이라. 에스더의 손이 떨렸습니다. 자신도 유대인. 이 비밀이 밝혀지면 왕비라도 죽을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하닥을 통해 간절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왕에게 나아가 우리 민족을 구해달라. 하지만 에스더의 대답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에게 나아가는 자는 죽습니다. 왕이 금규를 내밀어야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왕이 저를 부른 지 벌써 30일이 지났습니다. 30일. 왕이 그동안 한 번도 에스더를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혹시 왕의 사랑이 식은 것은 아닐까? 이런 상황에서 불쑥 왕 앞에 나타난다면 모르드게의 답장이 왔습니다. 내가 왕궁에 있다고 해서 살 수 있을 것 같은가? 내가 침묵하면 유대인은 다른 곳에서 도움을 받겠지만 너와 내 집안은 멸망할 것이다. 내가 왕비가 된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이 한마디가 에스더의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그녀가 고아였을 때 모르드게가 걷어준 것도, 수많은 여인 중에 왕비가 된 것도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에스더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대답했습니다. 수산의 모든 유대인을 모아 저를 위해 3일 동안 금식해 주세요. 저도 시녀들과 함께 금식하겠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3일 후 에스더는 왕비의 예복을 입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화려한 왕관, 보석으로 장식된 드레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죠. 시녀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왕비님, 정말 가시겠습니까? 에스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왕이 있는 아련실로 향했습니다. 무거운 발걸음.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아련실 문 앞에 선 순간 그녀는 잠시 멈췄습니다. 이 문을 열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 문이 열렸습니다. 거대한 아련실. 그 끝에 황금 왕좌에 앉은 아하수에로 왕이 보였습니다. 왕은 서류를 보고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인기척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에스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왕의 얼굴에 어떤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놀라움, 분노, 아니면 왕이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금규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에스더를 향해 내밀었습니다. 왕비여, 무슨 일이요? 원하는 것이 무엇이요?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소. 에스더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첫 번째 관문은 통과한 것입니다. 폐하, 제가 오늘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폐하와 하만 대감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하만을? 왕은 의외라는 표정이었지만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그날 저녁 에스더가 준비한 잔치는 완벽했습니다. 최고의 요리, 최고의 포도주. 왕과 하만은 매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특히 하만은 우쭐해하고 있었죠. 왕비가 자신만을 특별히 초대했다는 사실에. 왕비여, 이제 말해보시오. 당신의 소원이 무엇이오? 왕이 포도주 잔을 들며 물었습니다. 에스더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폐하께서 허락하신다면 내일 또 잔치를 베풀고 싶습니다. 그때 제 소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만은 더욱 기뻐했습니다. 왕비가 자신을 이렇게 아낀다니. 그는 집으로 돌아가 아내와 친구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왕비가 나만을 특별히 초대했다. 내일도 또 초대했다. 하지만 왕궁문에서 여전히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보자 기분이 상했습니다. 아내 세레스가 제안했죠. 50규빗 높이의 기둥을 세우세요. 내일 아침 왕에게 모르드게를 거기 매달라고 하시고 기분 좋게 잔치에 가세요. 하만은 즉시 기둥을 세우게 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르드게도 죽고 며칠 후면 모든 유대인도 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기묘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왕이 잠을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뒤척이던 왕은 신하를 불러 역대일기를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 중에 흥미로운 대목이 있었습니다.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던 두네시의 음모를 고발하여 왕의 목숨을 구하였다. 잠깐, 모르드게라고. 그에게 무슨 상을 내렸는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폐하. 바로 그때 하만이 왕궁에 들어왔습니다. 모르드게를 처형할 허가를 받으러 온 것이죠. 하만, 마침 잘 왔구나. 묻고 싶은 것이 있다.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폐하. 왕이 높이고 싶은 사람에게 어떤 영예를 주면 좋겠는가? 하만은 당연히 자신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말에 태워 온 성을 돌며 왕이 높이는 사람이라고 외치게 하십시오. 좋은 생각이다. 당장 가서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하라. 내가 직접 말고삐를 잡고 온 성을 돌아라. 하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이 죽이려던 바로 그 사람을 자신의 손으로 높여야 한다니. 다음 날 두 번째 잔치. 하만은 초췌한 얼굴로 왔습니다. 전날의 우쭐함은 온데간데없고 불안한 표정이 역력했죠. 왕이 다시 물었습니다. 왕비여, 이제는 말해주시오. 당신의 소원이 무엇이오? 에스더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밝힐 때입니다. 폐하, 제 소원은 제 생명을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민족의 생명을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오? 누가 감히 왕비를 해하려 한단 말이오? 저와 제 민족이 팔려서 몰살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죽이려는 자가 있습니다. 왕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누구냐? 감히 그런 일을 꾸민 자가 누구냐? 에스더가 하만을 가리켰습니다. 바로 이 악한 하만입니다. 순간 하만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왕비가 유대인이었다니. 왕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하만은 에스더의 발 앞에 엎드려 목숨을 구걸했습니다. 왕비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바로 그때 왕이 돌아왔습니다. 하만이 에스더의 침상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본 왕은 더욱 격분했습니다. 이놈이 왕비를 해하려 하는가? 넷이 하르보나가 말했습니다. 하만의 집에 50규빗 높이의 기둥이 있습니다. 왕을 구한 모르드게를 달려고 세운 것입니다. 왕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하만을 그 기둥에 매달아라. 하만은 죽었지만 문제는 남아 있었습니다. 한번 포고된 왕의 조서는 취소할 수 없는 법. 12월 13일이 되면 유대인들은 여전히 죽임을 당할 운명이었습니다. 에스더는 다시 왕 앞에 엎드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태아, 제발 제 민족을 구해주세요. 왕은 에스더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내가 포고한 조서는 취소할 수 없소. 하지만 왕은 자신의 인장 반지를 빼서 모르드게에게 주었습니다. 새로운 조서를 만들어라. 유대인들이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모르드게는 즉시 새 조서를 작성했습니다. 12월 13일 유대인들은 자신을 공격하는 모든 적들과 싸울 권리가 있다.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을 수 있다. 이 조서는 왕의 가장 빠른 말들에 실려 제국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수산성의 유대인들은 기뻐 울었습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죽음이 생명으로 바뀐 순간이었죠. 12월 13일. 원래는 유대인들이 몰살당할 날이었지만 이제는 그들이 원수를 갚는 날이 되었습니다. 각 지방의 관리들이 유대인을 도왔습니다. 모르드게가 왕 다음 가는 권력자가 되었다는 소식이 퍼졌기 때문이죠. 전투가 끝났을 때 유대인들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재물에는 손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탐욕 때문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싸움이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이날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 불임절이라는 절기를 만들었습니다. 불임은 하만이 유대인을 죽일 날을 정하기 위해 뽑았던 제비를 뜻합니다. 제비로 정해진 죽음의 날이 구원의 날이 된 것입니다. 왕궁의 발코니에 선 에스더.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정체를 숨기지 않아도 됩니다. 유대인 왕비로서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되었죠. 저 멀리 모르드게가 보입니다. 왕의 옷을 입고 금관을 쓴 그의 모습은 위엄이 넘쳤습니다. 한때 왕궁 문 앞에서 베옷을 입고 울던 그가 이제는 제국의 2인자가 되었습니다. 에스더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내가 그때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두려움에 떨며 침묵했다면 수십만 명의 동족이 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죽으면 죽으리이다라는 각오로 나아갔고 그 용기가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대 민족에게는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죠. 온 성에서 축제의 음악이 들려왔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기쁨의 노래, 죽음의 그림자가 지나가고 생명의 빛이 비추는 소리였습니다. 에스더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 평범한 고아 소녀가 제국의 왕비가 되고 민족을 구한 영웅이 되기까지.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거대한 계획의 일부였을까요? 이때를 위함이었구나.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녀의 옷자락이 나부꼈죠. 마치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깃발처럼.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매년 봄 전 세계의 유대인들은 불임절을 지킵니다. 에스더의 이야기를 읽고 그녀의 용기를 기억합니다. 평범한 사람도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두려움 앞에서도 용기를 낼 수 있다는 것. 한 사람의 선택이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에스더가 우리에게 남긴 유산입니다.
당신에게도 이때가 올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